비행이론 제31강 조정과 트림입니다. 트림이라는 말은 가끔 나왔는데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면이라는 것은 항공기가 조정할 때 어떤 날개와 수직 안정판, 수평 안정판과 같은 고정 에어포일이 아니고, 몸체에 붙어있는 고정 에어포일이 아니고 조정장치와 연결되어 항공기 운동을 제어할 수 있는 가동 에어포일을 조정면이라고 합니다.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가동, 움직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몸체에 붙어있는 고정 에어포일이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가동 에어포일, 이것을 조정면이라고 하는데, 조정면은 크게 기본 운동을 제어하는 1차 조정면하고 거기를 보조해주는 2차 조정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는데, 지금 이런 뭐 양쪽 날개나 꼬리 날개 이런 데는 고정되어 있죠. 이런 고정되어 있는데, 움직일 수 있는 가동 에어포일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뒤에 있는, 꼬리 날개 뒤에 있는 어떤 우리가 이제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 쓰는 부분,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꿀 때 쓰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회전할 때, 선회할 때 쓰는 부분, 이런 것들이 옆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가동 에어포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동을 할 때 지금까지 했던 걸 전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비행기 이렇게 세로축, 우리 비행기 코에서 꼬리까지 이 축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비행기 날개가, 양쪽 날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이걸 보고 뭐라 한다 했어요? 롤링이라고 한다 했죠. 롤링. 여기 있죠. 세로축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을 롤링, 옆놀이, 뭐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 롤링만 생각합시다. 배에 타면은 흔들흔들 하면서 우리가 멀미한다고 할 때 롤링 한다고 하죠. 이것은 에일러론, 보조 날개, 이걸로 조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로축, 이 양쪽 날개를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 이제 비행기 코 부분이 상하로, 꼬리가 상하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가로축이라 했으니까, 가로축은 이걸 보고 피칭이라고 그러죠. 머리가 까닥까닥하는 거. 제가 수영 한 사람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피칭입니다. 피칭은 뭘로 하냐면 뒤에 있는 승강타, 엘리베이터라고 하죠. 이게 이거를 조정해 가지고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수직축이죠. 비행기 등에서 바닥으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축을 고정되다 보면 비행기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겠죠. 그걸 보고, 수직축에서 잘 하는 것들을 보고 요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방향타, 이 방향타를 가지고 이것은 러더라고 이제 발로 이제 밟아준다 했죠. 러더를 가지고 어떻게 왼쪽으로 밟으면은 왼쪽으로 와가지고 비행기가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밟으면 오른쪽으로 돌고, 이렇게 이 수직축을 중심으로 비행기가 움직이는 거. 이거 세 가지, 세로축, 가로축, 수직축을 지금 했던 것을 하나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조정면, 이제 주로 하는 이제 주 조정면이 뭐냐? 먼저 기본적인 에일러론 이거가 있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상승 하강할 수 있는, 뒤에 꼬리날개 뒤에 있는 거. 러더는 수직 꼬리날개 뒤에 있는 방향, 왼쪽 오른쪽 움직이는 거, 이거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우리가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기는 축이 3개다. 수직축, 가로축, 세로축, 이 3개를 기준으로 잘 이런 걸 하면은 원만한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2차 조정면은 거기에 이제 보조를 해주는 조정면이 있죠. 2차 조정면은 날개의 플랩이나 스포일러, 트림 등으로 구성된다 했는데, 플랩이란 건 뭡니까? 플랩이란 건 좀 전에 그림을 가지고 보면은 이 에일러론 안쪽에 있는 거, 이게 플랩이죠. 플랩을 쓸 때는 어떻습니까?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낮은 속도에서 실속하지 않도록, 추락하지 않도록 날개 면적을 넓혀주는 게 플랩이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였습니까? 플랩 다음에 스포일러. 스포일러는 지금 이제 우리 작은 비행기는 없습니다만은
스포일러는 되게 큰 비행기에 여러분들이 외국할 때 창가에 날개 옆에 앉았으면은 갑자기 내릴 때나 올릴 때 보면은 옆에서 무수한 날개들이 여기서 펼쳐지고 위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걸 볼 겁니다. 그 중에서 저항을 해주는 위로 세워지는 것이 스포일러입니다. 위로 세워지는 날개가. 뭐 우리 작은 비행기는 뭐 스포일러가 뭐 거의 없죠.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트림이라는 것은 미세한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부수적인 역할을 해주는 건데, 되게 뭐 어떤 이런 에일러론이나 이런 데 뒷부분이 조그맣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 뒤에가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세한 조정을 해야 할 때, 예를 들어서 바람이 계속 측풍이 분다거나 어떤 비행기가 어떤 이상 어떤 동작으로 인해서 계속 미세하게 밀고 나갈 때,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조정관을 잡고 있어야 하니까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럴 때 조정관으로 맞춘 다음에 그 트림을 고정시켜주면은 그 상태가 그대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정관은 손에만 올려놓기만 했지 힘을 안 들여도 되는, 그게 트림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조정면은 날개의 어떤 플랩, 스포일러, 트림 등으로 구성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전에 했던 1차 조정면에 대한 어떤 뭐 설명을 지금 했네요. 러더 페달, 이건 2차, 1차죠. 왼쪽 러더 페달을 밀면은, 우리가 발로 미는 거죠. 쭉 밟은 거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보통 얘기할 때 민다고 안 하고 차라, 러더, 왼쪽 러더 차라 그러는데 발로 찬다는 말이 민다는 말입니다. 그럼 좌측으로, 그럼 러더가 좌측으로 움직입니다. 자, 보면은, 꼬리날개 애매한데, 이 뒤에 있는 게 지금 러더인데, 이 뒤에 수직 꼬리날개 뒤에 붙어 있는 거, 이 빗금으로 된 거 러더인데, 이게 왼쪽 러더를, 여기서 조정가서 왼쪽 러더를 밟으면은 이게 왼쪽으로 펼쳐집니다. 이렇게 꺾어져요. 그럼 바람을, 앞에서 온 바람을 받으면은 이게 바가지 모양으로 꺾어지니까 바람에서 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이쪽으로 돌겠죠. 왼쪽으로. 오른쪽 러더를 차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럼 오른쪽 바람을 받으니까 머리가 오른쪽으로 돌 겁니다. 그래서 러더는 발로 미는 쪽으로, 차는 쪽으로 비행기가 기술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러더, 좌측, 우측, 뭐 러더 됐죠. 그 다음에 조정관을 우리가 왼쪽으로 하면은, 조정관을 잡고 조정관을 왼쪽으로 숙이면은 여기에서 이 보조날개 에일러론이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해서 예를 들어서 조정관을 왼쪽으로 한다 그러면은 왼쪽 에일런이 올라갑니다. 그럼 오른쪽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반대니까 왼쪽에 올라가면 오른쪽은 무조건 내려가고, 왼쪽이 내려가면 오른쪽은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동차의 핸들과 똑같아요. 왼쪽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롤링이 발생합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회전할 때, 그럴 때는 러드하고, 다시 말해서 이 조정관하고 같이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서로 어떤 충돌이 안 일어나게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림 상태는 조금 전에 설명했죠.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평형 상태는 수평, 등속 상태, 수평으로 같은 속도로, 그러니까 어떤 변함이 없이, 속도 변화 없이 조용히 가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말할 때, 항공기 작용하는 공기력 중에서 수직 성분은 중력하고 같고, 양력은 무게 쪽으로 이제 같고, 수평 성분은 추력하고 같아야 한다. 뭐 이렇게 앞에 당기는 힘, 미는 힘, 뭐 그런 것들이 전부 같아야 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일정한 고도와 속도를 유지하는데, 이와 같은 여각적인 평형 상태를 우리가 항공에게서는 트림 상태라고 말합니다. 트림이라는 것은 미세한 조정을 완벽하게 끝낸 상태. 항공기가 일정한 속도와 고도를 유지하며 각 운동 없이, 각 운동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런 거 없이 비행하는 상태를 말한다. 트림이라는 게 그때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림을 해 놓으면은 조정관에 걸리는 힘이 0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얹어놓고 우리가 좌회전을 하려면 왼쪽으로, 우회전을 하면 오른쪽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정상적으로 갈 때는 거의 힘을 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트림이 꼭 필요합니다. 자, 예상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를 보면은 먼저 1번, 날개의 바등각을 변화시켜서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겁니다. 날개의 바등각을 변화시킨단 말은 뭐 양력을 올려주거나 뭐 플랩을 펼쳐주면 양력이 커지죠. 그래서 이륙이나 착륙할 때 써먹고,
그다음 뭐 이제 속도를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항력, 뭐 스포일러를 펼쳐주면은 날개가 위로 펼쳐져 가지고 바람을 맞으니까 착륙할 때, 큰 비행기 착륙할 때 보면은 굉장히 뭔 소리가 우르르 나면서 나는 이유가 보면은 날개들이 위로 펼쳐지고 아래 펼쳐져서 공기 압력, 그 다음에 뭐 바퀴 구르는 힘, 그런 것들이 같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력이나 양력이나 속도,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뭐 무게중심을 조정으로는 못하죠. 무게중심은 짐을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항력, 양력, 속도. 항력은 예외다. 뭐 항력은 예외가 아니라 스포일러 펴면 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답은 1번. 조정할 수 있는 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주 조정면이 아닌 것은 뭐 도살핀이 뭐라 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도살핀이란 게 여기 꼬리, 수직 꼬리 날개에 이어 있는, 몸체가 붙어 있는, 약간 펼쳐져 있는 거. 이 수직 꼬리 날개의 연장 부분이죠. 수직 꼬리 날개 역할을 하니까 어떤 방향을 여기서 조정해주는 화살 방향, 뭐 깃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도살핀입니다. 이것은 뭐 주 조정면이 아니죠. 뭐 물어볼 것 없이 주 조정면이 아닌 것은 1번. 보조역이나 승강타나 방향타는 주 조정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보조날개, 승강타, 방향타, 이것은 주 조정면이죠. 보조날개가 뭐예요? 여기에 있는 거, 에일러론. 우리 조정관을 왼쪽으로 하면은 뭐 이것이 어떻게 되고, 반대쪽으로, 항상 왼쪽 오른쪽은 반대가 되는 거죠. 왼쪽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보조날개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바람을 위에서 받으니까, 이걸 미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서는 밑으로 가니까 여기서는 거꾸로 바람이 위에서 불면은 밑에를 미니까 날개가 위로 갈 거고, 그러면 좌회전을 할 것이다. 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날개가, 이 보조 날개가 위로 세워져 있을 때 바람이 불면은 이 날개가 어떨 것인가, 바람을 맞는 부분이 분명히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 조정면이 아닌 것은 도살핀이 아니다 이겁니다. 보조역, 승강타, 방향타는 주 조정면이죠. 그 다음에 3번, 조정관과 연결되어 수평 꼬리 날개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항공기 피치와 운동을 하면 조정관을 당기면은 기수가 상승하고 밀면 하강한다. 피치 운동 해주는 건 뭐라 했습니까? 승강타죠. 승강, 우리 승강기 엘리베이터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조정관을 당기면은 기수가 올라가고 밀면은 하강하고, 승강타입니다. 그 다음에 부조정면이 아닌 것은 방향타는 주조정면이죠. 러더, 플랩, 양력을 받기 위해서 날개를 펼쳐주는 것, 스포일러, 항력을 펼쳐주는 것, 트림, 어떤 조용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그만 보조 날개, 이런 것들이니까 이건 다 부조정면인데 방향타는 주조정면입니다. 아무튼 얼른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다 아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보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